이 사례는 사실은 뭐 2대 이제 여성 CEO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유명세를 탔어요. 막 아주 똑똑한 그 3명이 3분의 1씩 딱딱 해가지고 그래서 뭐 친구 뭐 아주 이런데 거기서 뭐 의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차별을 못 두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 분담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투자 관점에서 또 지분율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불안정한 매우 위험스러운 창업자 지분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4가지 유형을 중에서 아까 85대 10대 5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안정형, 또 뭐 7, 2, 1 이 정도는 그래도 한 보통, 그다음에 뭐 5, 3, 2 이 정도는 뭐 불안한 형, 뭐 3, 3, 3이든지 뭐 4, 3, 3 이 정도는 뭐 아주 위험한 어떤 창업자 지분 편성이라고 제가 그냥 편의상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는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투자를 보통 투자를 시드 라운드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한 회사가 스타트업이 창업되고 나서 완성된 꼴을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데 시장에 상장하는 거를 완성된 형태로 봅니다. 그러면 상장까지 창업부터 상장까지 사이에 흔히는 그냥 시드 라운드, 시드 투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그 다음에 IPO 투자. IPO 하면 이제 법적으로 10%를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IPO까지 5번의 투자를 받는다. 그리고 한 번 투자할 때마다 10% 정도의 지분이 희석된다. 내가 이제 할애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그 형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예를 들면 뭐 80 창업자 주도한 창업자 A 지분율이 85로 시작한 경우는 시드 라운드 하면은 이제 10%가 이제 희석된다 하면은 85에서 10%니까 76.5. 또 거기에서 10%면 68.9. 이렇게 이제 희석되면은 코스닥 상장할 때 50.2%가 돼요. 그러면 뭐 일반 결의까지 할 수 있는 50%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완전히 뭐 안정적인 형태죠.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뭐 7대 2대 1이다. 이러면은 시리즈 뭐 7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의 10%가 희석되면은 시드 라운드 지나면은 63%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시리즈 A 하면 56%가 되고 B 하면 51.0%가 되고 그럼 시리즈 C만 받아도 과반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배력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리즈 뭐 C를 받았다 하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45.9%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B, C 또 새로 들어온 투자자 합치면은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그냥 뭐 4, 3, 3이다 그러면 한 번만 받아도 뭐 밑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 창업자가 누군가 창업자 키맨이 이 사람 보고 투자한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 창업의 진정성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창업과 관련한 어떤 탤런트를 보고 투자한 건데 그 사람이 지배력이 없는 지분이 되면은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지배력이 떨어지는 이런 투자는 투자를 꺼리게 된다. 또는 투자를 안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뭐 현실적으로는 창업자들의 지분이 요새는 공동 창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대안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초기 창업자 간에 지분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그걸 무슨 뭐 차명으로 해가지고 막 해놓고 또 막 이면 계약을 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권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실질에 맞게끔 지분을 편성을 하되 주주 간의 계약서를 그래서 뭐 3명이다 그러면 3명 간에 의결권은 뭐 A라고 한테 뭐 위임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뭐 1년 이내에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원래 시작할 때는 다 뭐 의기투합을 했으나 또 뭐 다 능력이 있다고 봤으나 막상 해서 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친구의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기대했던 만큼 능력이 안 되거나 적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이탈해라. 대신 지분은 뭐 액면으로 놓고 나가라. 또는 뭐 어떻게 해서 나가라. 그래서 그게 1년 후에 할 때는 어떻게, 2년 후에 할 때는 어떻게. 그래서 뭐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액면으로 다 놓고 나가라 하면은 뭐 또 나가겠어요? 그거 아까워서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경우는 뭐 몇 프로는 내 지분으로 인정을 해주지만은 나머지는 창업자들한테 액면으로 뭐 매각을 하고 남기고 한다든가. 또 특히 초기에 뭐 투자를 회사의 밸류를 높게 받아가지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받았어. 그럼 회사 이제 지분 가치가 액면으로 그냥 아까 뭐 10만 원에 해가지고 해서 액면으로 하면 10% 나가면 10,000원인데 이게 뭐 100억 가치를 받았다. 그러면은 10%면 10억인데 10억을 그냥 놓고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받고 이렇게 했어도 또 이거는 초기에 주주간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거 합리적으로 잘 해놓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이게 발전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전환점에서도 얼마든지 초기 창업자 간에 어떤 다툼이 벌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지분, 창업자의 지분이 불안정하게 출발할 경우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